네,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먼저 투자노트 보기 전에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함께 짚고 넘어갈게요. 개인들은 LG생활건강보다 아모레퍼시픽을 더 담은 것 같고 묵묵부담인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는 뭐 내리든 오르든 묵묵히 또 매수하는 모습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매수 장바구니의 일관된 특징은 잘 못 찾겠거든요. 대형주 매수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, 부장님? 일단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은 거의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은 여전한 것 같고요. 꾸준히 사고 있고, 거기에 이제 사실 보통 이렇게 오르는 기업들은 개인 투자면 잘 안 사는 편인데, 특이한 게 카카오, 네이버 같은 거는 많이 올랐는데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, 예전처럼 뭐 많이 무너지는 것도 사시지만 시장이 주도주도 절대 이걸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그런 스타일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시장 장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? 시장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저 수급 현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세졌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궁금해하실 삼성전자부터 살펴볼게요. 어느 순간부터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는 쏙 빠지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논란이 뭐 너무 많아요. 요새 뭐 여기저기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정말 좋게 보는 쪽 한쪽이 있고 또 안 좋게 보는 쪽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.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또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 올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좋은 흐름들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, 다만 이제 여기서 생각할 건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지금 주가가 과연 그런 이제 그 악재들을 선반영했냐, 이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, 지난 5개월 동안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서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그런 이제 부분들, 특히 뭐 모바일 수요가 감소하고 PC 수요가 꺾일 것 같고 이런 악재들이 있었거든요. 이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게 언제 갈지 모릅니다.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81,000원, 8만 원 정도 하는 삼성전자를 이 가격에서 굳이 매도하거나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 정말 많이 사시는데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언제든지 위가 열릴 수 있는 흐름은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계속 삼성전자 답답하시더라도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지 내지는 비중 확대 의견 네. 세워주셨고요. 방송 오기 전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. 코스피는 신고가인데 대형 게임사들은 0. 네. 그래서 이제 NC소프트에 바로 좀 눈이 가던데요. 네, 사실 그 작년만 해도 그 BBIG라 그래서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, 카카오 삼형제로 불렸어요. 그래서 정말 잘 갔는데 삼형제 중에 이제 막내 동생이죠. NC소프트가 지금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. 시가총액도 지금 카카오, 네이버가 70조 원을 바라보는데 NC소프트 아직 20조가 안 되거든요. 그만큼 격차가 벌어졌는데 결국에 성장성에 대한 이제 약간의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. 과연 NC소프트가 이번에 넷마블의 제2의 나라인가요? 거기에 한번 2등인가 1등을 한번 뺏긴 적도 있고 매출 순위가 좀 변동이 있었거든요. 지금은 다시 1, 2등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 실적이 유지가 될까? 그리고 이번에 또 7월 달에 신작 게임 하나가 나올 텐데 이 게임은 흥행을 할까?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의구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눌려 있는 것 같은데, 다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또 빠진 건 사실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요. 분명히 신작 게임 나오거든요. 그래서 다음 달에 정확하게 날짜 공개 안 됐지만 지금 7월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달에 나올 신작 게임을 한번 기대하시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또 소외받았으니까 한번 비중 확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 의견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. 어제 이제 급락했던 배경이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보다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제 급락하고 오늘도 추가로 빠지는데, 일단 이제 면세점 매출이 좀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나올 것 같고, 거기다가 이니스프리가 지금 좀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. 중저가 브랜드인 이니스프리가 여전히 고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좀 그 예상보다 낮춰야 되겠다,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오늘 아침부터 좀 많이 나왔습니다.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또 대표적인 고퍼주거든요. 굉장히 비싸요. 비싼데 실적이 기대치 못 미치면 주가가 당분간 오르긴 힘들겠죠. 그래서 저는 뭐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
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좀 약간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은 씌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좀 주가가 부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일단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셋 중에 유일하게 관망 사인 나왔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시크릿 주주 노트도 열어보도록 하죠. 건설주들 하반기에는 과연 더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? 전망과 함께 유망주도 만나보고 싶은데요. 예, 부장님 챙겨주세요. 네, 일단 이제 건설주들이 요새 좀 재미는 없거든요. 근데 물론 이제 상반기에 국내 건설주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. 특히 수주가 많이 급증해가지고 수주가 한 45% 정도 급증하면서 약간 이제 그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는 그 경기 민감 섹터가 좀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동반해가지고 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재료들이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. 왜냐하면 건설주들 대부분 좋게들 보시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재건축 활성화 될 거고 해외 수주 잘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주가 싸고 뭐 내년 대선까지 정책 기대감 있잖아요. 이거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영되는데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흘러내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오늘 그 하나금융투자의 그 보고서에도 나왔던 거예요. 이 내용이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굉장히 공감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말씀드리는 게 상반기 건설주 내에서 못 오른 섹터가 하나 있어요. 뭐냐면 디벨로퍼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회사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은 재건축도 조합원들이 이게 수주를 주잖아요. 뭐 현대건설, 삼성 뭐 이런 데서 주는데 디벨로퍼는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적으로 물론 이제 일부 수주도 받긴 하겠지만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자기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다음 분양까지 완료하는 건데 그럼 수익이 엄청나겠죠. 분양에 성공하면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어요. 예전에 IS 동소가 2013년도인가요? 부산 사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용호동 W라는 그 아파트가 있어요. 네.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주가가 한 6, 7배가 올랐었어요. 네. 그게 자체 분양한 거예요. 땅을 사가지고. 그러다 보니 근데 대신에 분양이 실패하면 리스크가 또 엄청나게 크겠죠.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아파트 분양 다 잘 되잖아요. 그래서 분양 관련 그러니까 자체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 좀 소외된 대형 디벨로퍼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소외된 디벨로퍼주라 그게 어떤 종목이 네, 있을까요?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옛날에 그 대림산업 DLENC라고 이름 바꾼. 예, 이름 바뀐. 그래서 국내 주택 수주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 중기 경영 전략을 발표했는데 본격적으로 디벨로퍼로 좀 도약을 하겠다. 그래서 매출 비중에서 아직 디벨로퍼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올해 말까지 디벨로퍼 매출 비중을 좀 높이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 15% 정도 되거든요. 이 비중을 앞으로 2023년까지는 30%까지 2배 이상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적극적으로 땅도 매입을 하고 디벨로퍼 사업을 좀 수행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동안 수주 받은 것도 굉장히 많은 상태고 디벨로퍼로서의 역량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특히 브랜드가 좋잖아요. 이 편한 세상에 브랜드가 있어서 한번 기대해 보시고 무엇보다 PER이 4.7배로 잃을 게 별로 없는 자리입니다. 저평가돼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. 그 HDC 현대산업개발 이게 작년에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좀 굉장히 안 좋아요. 예, 되게 부진했었는데 이제는 그 리스크가 없잖아요. 다 이제 털어냈고 그리고 주택 수주 이번에 4.5조 원 정도 올해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대비해서 50% 정도 증가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기업은 전통적인 디벨로퍼예요. 국내에서 이제 알려진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, 인천 용현 뭐 하익 이게 OCI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. 그다음 용산에 철도병원 부지가 있고 파주에 서패동 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핵심이 광운대 역세권이라고 합니다.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굉장한 높은 마진을 내면서 실적도 좀 점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디벨로퍼로서 한번 현대산업개발도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재평가 매력까지 살아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DLENC까지 챙겨주셨고요. 두 번째 시크릿 노트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약바이오 종목들 참 미웠어요, 상반기에. 근데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또 예쁜 백조로 거듭날까요? 네. 왜냐하면 저도 제가 뭐 바이오주들을 저도 뭐 너무 어렵고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. 진짜 정말 신약 개발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? 그래서 투자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다만 이제 지금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. 지금 6개월 동안 주가 조정받았거든요. 바이오 섹터가. 일부 진단 키트가 한 번씩 올라가고 의료기기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신약 개발을 한다거나 뭐 CMO라든가 이런 기업들 보면은 대표 기업들이 빠진 게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는
저 오늘 보니까 카카오가 좀 많이 빠지는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너무 화려한 걸 쫓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화려한 것만 쫓다가 결국 수익률을 놓칠 경우가 높은 게 지금 강세장이잖아요. 순환매가 계속 앞으로 돌아요. 카카오 말고도 좋은 기업들 또 있습니다. 찾아보시면. 여기서 너무 그냥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에만 매몰되지 말자. 성장주 내에서도 아까 NC소프트 같은 것도 있고 대표적인 게 바이오입니다. 바이오라고 해서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령화 수혜주잖아요. 다만 그 섹터만 말씀을 드리면 진단키트주가 지금 최근에 급등했잖아요.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. 근데 이쪽은 전 지속적이라고 보진 않거든요.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싶고. 근데 헬스케어 네엇에도 요새 의료기기 회사들, 그다음 우리나라 위탁 생산하는 업체, 이 기업들은 너무 좋거든요. 근데 이쪽은 올라도 여전히 좀 계속해서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리고 싶고,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빠진 게 신약개발 관련주인데 너무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신약개발 관련주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잘 종목들 피킹하시면 또 좋은 또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낙폭과대한 바이오 기업들도 한번 이제는 좀 한번 단기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카카오 이야기 나와서 말이죠. 진짜 빨간 기둥만 보면 어찌나 이렇게 눈길이 또 쏟아지던지 참 모르겠어요. 네. 자, 그러면 제약바이오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에서 기회 살려볼까요?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오늘 ETF도 좀 가져왔는데 오. 그 첫 번째 기업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고 있습니다. 이건 이제 CMO 업체입니다.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랑 좀 비슷한 회사인데 바이오 그 CDMO라고 위탁 개발도 하고 생산도 직접 하는 그런 회사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6,000리터 규모의 1공장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. 2공장은 증설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증설을 하게 되면 98,000리터까지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생산 방식도 단일 이제 생산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라든가 오염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대요. 그래서 굉장히 좀 효율화된 공정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3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 좀 부진했지만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반응이 보인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 좀 생소하지만 관심 가지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ETF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신약개발 그 많은 회사 중에 뭐가 성공할지 모르잖아요. 10년 후에 누가 또 네. 빵 뜰지도 모르고. 근데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저는 ETF 같아요. 그래서 두 개만 설명해 드리면 타이거 200 헬스케어 ETF가 있고요. 코덱스 바이오 ETF가 있습니다.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제약바이오를 다 담아놓은 ETF예요. 근데 이거를 사 놓으시면 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따라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고, 한두 종목이 잘못되더라도요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. 분산되니까. 그런데 지금 바이오 기업들은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. 네. 그래서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ETF도 한번 투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또 타이거 200 헬스케어나 코덱스 바이오를 한번 분산 효과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종목명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까지 챙겨주셨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네요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과연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코스피 쓸 수 있느냐? 2부에서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고요. 전략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.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. 고맙습니다.